어쨌든 이 네. 중요한 것은 이게 폐기가 돼가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네. 간호법 제정안도 그렇고 또 방송법 관련된 법안, 네. 노란봉투법 이것도 차례차례 본회의에 투표가 되게 된다면 통과를 하더라도 윤석열 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안 자체를.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검찰 독재에 이어서 네. 행정 독재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가고 있다. 검찰 공화국으로서 검찰 독재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결국은 행정 독재로 가고 있죠. 아하. 실제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견해가 많죠. 이것은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경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실종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견이 다르면은 야당 대표를 불러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네. 국회 통과하기 전에 만약 의견이 다르면은 불러서 설득도 시키고 또 절충도 하고 이런 네.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없이 국회 통과한 거를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상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면도 있는 거죠. 엄연히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데 네. 입법부에서 하는 거를 거부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피해와 혼란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다른 법안도 아니고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잖아요. 네. 민생 법안이지. 그렇죠. 양곡법이든 간호법이든 이런 것들은 다 민생에 관계된 법안인데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거부권을 남발할 걸로 보이는데 자꾸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법안을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 완성을 시켜달라. 네. 이렇게 좀 프레임화해서 네. 이 총선 전략으로 써먹기 위해서 네. 그래서 껌껌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거봐라.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밀리니까 법안 이거 제대로 못 만들어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총선 때 과반 이상 만들어 달라. 이런 호소를 국민의힘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네. 민생 법안들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가지고 가서 정치화하는 것은 아주 리더로서 잘못된 처사입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이나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쟁점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네. 자꾸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 정부를 희생양으로 삼고 계속 문재인 정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총선 프레임을 지금 지지도가 낮으니까 네. 전 정부 대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해서 옛날 그러한 그 프레임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다수당에 행포해갖고 뭐 동의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과반 의석 이상을 국민의힘에게 밀어줘야 된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갖게 하는 면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민생에 관계된 것은 사실은 어떤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러한 모습이 참 너무나 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또 분노스럽기까지 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안 만나는 이 상황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SBS 이제 TV 방송 네. 동물농장에 네. 김건희 여사 출연했더라고요. 네. 혹시 이 뭐 방송은 못 보셨더라도 네.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을 그렇죠. 체크하셨을 텐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참 적절하지 않죠,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동물농장 그 방송은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인기 방송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20년 이상 인기 방송이란 것은 무언가 있잖아요. 동물을 좋아하는 분,
순수하게 이렇게 네. 그런 여러 가지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보는 방송인데 갑자기 대통령 부부가 나오면은 어떻겠어요? 그 부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은 네. 대통령 부부를 싫어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뭐 이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 보면은 결과를 부정률이 보면 과반 넘으니까. 과반 넘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서 인기를 통상 보면은 이런 연예인 프로라든가 이런 방송에는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후보 시절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통령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못 찾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서 자꾸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지도는 이런 데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에 관계된 법을 민생에 대한 걸 챙겨야 지지도가 네.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위기 관리나 이런 걸 이렇게 공백을 낼 것이 아니라 잘 하고 네. 하면은 지지도가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것이지.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방송에 나가서 마치 여러 가지 동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걸로 보여졌어요 저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이 취임 1주년 맞는 기자회견도 없었고 네.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국민들과 소통이 좀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도스태핑도 지난해 11월 그때 이후로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일방적인 뭐 어떻게 홍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출연 네, 네.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네, 차라리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되겠죠. 음. 네, 그런 동물 농장이라든가 연예인 프로에 나갈 게 아니라 네.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런 면을 늘려야 되는데 6월달에 한번 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던데 그러더라고요. 네, 마치 그것은 뭘 배려하는 것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리던데 네. 사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권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을 집행했으면은 5년 동안, 예.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보고하는 형식이 이제 기자회견 형식인 거죠.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정책을 쓸지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되고 나서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잖아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도스태핑도 중단하고 소통한다고 대통령실을 옮겨놓고 네. 지금 불통의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국민들과의 소통 어떻게 할지 또 이게 뭐 지지율이 좀 안정적으로 됐다고 해서 뭐 기자회견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고 있던데 지지율 상관없이 네. 국민들과 터놓고 소통하고 국민들의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 생각도 얘기하고 이런 네. 시간을 좀 많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